망가졌다. 아, 이제 셀프 수리를 하면 되지. 어? 안녕하세요, 이스비입니다. 애플에서 갑작스러운 발표. 그동안 애플에서 가장 큰 불만족이었던 AS에 대해 애플은 소비자들이 집에서 자가 수리를 할 수 있는 셀프 서비스 수리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삼성은 서비스 센터에서 간단히 수리할 수 있는 것에 비해 셀프 서비스 프로그램이라 전자제품에서는 좀 새로운 개념이죠. 아무튼 오늘은 애플에서 이러한 발표를 함에 따라 어떠한 식으로 바뀌는지 긍정적인 부분과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애플에서 발표한 셀프 서비스 수리 프로그램은 2022년 초 미국부터 시작되며 그 국가는 점점 더 많은 국가로 넓혀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도 보면 기기의 수리를 직접 원하는 고객은 애플의 정품 부품과 도구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 문장을 보고 설레는 건 해체에 절여진 몸이라서 그렇겠죠? 이러한 셀프 수리 프로그램은 모든 모델에서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신제품에 속하는 아이폰 12, 13을 기반으로 시작된 후 M1 칩을 탑재한 맥으로 이어질 예정이라고 해요. 이 내용을 봤을 때 사실 이 프로그램 자체는 일반인들 대상으로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어떤 의미가 있냐고요? 전자기기를 집에서 충분히 수리할 수 있는 기술자들이나 관련 지식이 있으신 분들이 애플 스토어나 공인 서비스 업체를 가지 않고도 부품과 도구 그리고 수리에서 가장 중요한 매뉴얼까지 이용할 수 있다는 것에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추가로 제프 월리엄스가 밝힌 내용을 보면 3년간 애플이 그동안 정품 부품, 도구, 교육 제공지를 2배 이상 넓혔으니 기기를 직접 수리하고 싶은 고객에게 이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라는 취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불가능했던 부품, 도구, 매뉴얼까지 일반 사용자들이 모두 접근을 할 수 있게 된다. 애플이 그동안 최악의 AS를 제공해온 것을 생각한다면 꽤 애플답지 않게 신선한 선택지를 제공해줬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어쨌든 소비자가 고를 수 있는 선택지가 늘어났다는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점이죠. 그럼 부품을 이제 어떻게 구입을 하냐? 셀프 서비스 수리 온라인 스토어를 통해 정품 부품과 도구를 주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마 애플 스토어 온라인과 비슷하게 꾸며져서 여기서 부품을 주문하고 도구를 주문하고 매뉴얼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여기서도 의문점이 들 수 있습니다. 과연 삼성처럼 모든 부품을 수리가 가능할까? 애플에서 공개한 문서를 보면 먼저 디스플레이, 배터리, 카메라부터 시작하고 나머지는 2022년 하반기부터 지원할 계획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뭐 어떻게 보면 모든 부품을 한 번에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좀 아쉽긴 하죠. 또 다르게 생각하자면 아이폰에서 가장 많이 고장 나는 것이 이 세 가지이다 보니까 요것부터 제공한다는 점이 뭐 괜찮기는 해요. 그럼 이러한 애플의 서비스로 인해 기대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내가 원할 때 원하는 부품으로 교체 가능한다는 점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아이폰의 배터리가 너무 빨리 닳는 것 같아서 돈을 주고라도 교체를 하고 싶은데 사실 이게 애플 서비스에 가면 배터리 효율이 80%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이상 이걸 돈을 줘도 교체를 할 수 없거든요. 게다가 디스플레이도 파손이 되지 않으면 교체해주지도 않고 하우징도 파손이 되지 않으면 교체를 해주지 않습니다. 돈을 지불하더라도 말이에요. 다음은 공인 서비스 센터에 가서 공인비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저렴한 수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솔직히 말해 애플의 그동안 수리 비용이 결코 저렴한 비용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애플이 가끔씩 이상한 애플답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것처럼 공인비가 들어가지 않는 만큼 전체적인 수리 서비스의 가격이 저렴해진다면 애플케어 플러스보다 손재주가 좋으신 분들은 이렇게 애플의 정식 서비스를 이용해서 자가 수리하는 경우도 많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저 같은 경우 서비스 센터 당연히 이제는 안 가겠죠. 어쩌면 이러한 애플 서비스 때문에 퀄리티 좋은 사설 수리점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요? 지금도 사설에 가면 애플 정품 액정이라고 하면서 좀 비싼 부품 가격으로 교체를 했는데 사실 사설에서 교체하는 것은 모두 정식 부품이 아닙니다. 혹여나 정품 폰에서 부품만 빼서 정품 디스플레이로 교체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양심적으로 교체하는 업체는 많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90% 이상이 그냥 중국 짭 디스플레이로 교체한다고 보면 돼요. 아무튼 이제 사설 수리점에서도 정식 부품을 구입할 수 없고 알리익스프레스나 중국에서 서드파티 제품들로 모두 구입해서 교체를 했었는데 여기서도 이제 정식 부품을 이제 쉽게 구입을 할 수 있다 보니까 더 좋은 퀄리티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걱정되는 부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일단 애플의 매우 복잡한 설계 때문에 대부분의 일반 유저분들은 자가 수리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쉽게 도전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제가 올린 해체쇼를 보거나 애플을 분해해보신 분들은 모두 아시겠지만 공인 엔지니어도 쉽지 않을 정도로 매우 부품이 정교하고 다른 것보다 나사의 길이가 모든 부품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매뉴얼을 안 보면 절대 이것을 제대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분해를 하더라도 재조립이 쉽지 않다는 거죠. 아마 자가 수리를 하시는 분들은 매일매일 하는 게 아니라 가끔씩 그냥 한 번씩 하시는 분들인데 매뉴얼을 안 보면 제 생각에 99.99999%는 다시 재조립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그나마 아까 애플에서 말한 디스플레이, 배터리, 카메라 정도는 쉽게 교체를 할 수 있겠지만요. 그래서 오히려 자가 수리를 하다
하다 보면 이것을 분해하다가 고장내서 오히려 다시 서비스 센터를 가야 하는 일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또 문제는 그렇게 서비스 센터를 갔다고 하더라도 이 고객이 어떻게 고장낸지를 모르니까 보증에서 제외 대상이 될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아직까지 아무도 모르는 가격입니다. 이게 제일 걱정인 부분이기도 하죠. 애플답게 매우 비쌀 수도 있고 또 이것과 다르게 매우 저렴할 수도 있는. 게다가 여기서도 제가 궁금증이 들어서 애플이 공개한 문서를 한번 다시 살펴봤습니다. 수리가 끝나고 나서 사용된 부품을 재활용을 위해 반납을 하면 새 제품을 구입할 때 사용 가능한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보면 부품 구입 가격은 수리 받는 것보다 비싸고 이것을 반납하고 나서 이 크레딧까지 모두 합치면 더 저렴해지는 경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된다면 크레딧을 애플 스토어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애플 스토어에서 구입하지 않고 오픈마켓에서 구입하시는 분들은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애플이 왜 갑자기 셀프 서비스 수리 프로그램을 발표했을까? 이것도 자료를 한번 찾아본 결과 최근 미국에서 애플을 비롯한 스마트폰 제조 업체들에서 수리 제한 관행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제재에 나설 방침임을 공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 시기적인 것을 보면 법의 철퇴를 피하기 위해 애플은 수리할 수 있는 권리를 소비자에게 제공한다고 밝힌 것이고 그 일환으로 자가 수리 프로그램이 나온 게 아닐까요? 관련 입법도 진행 중이라서 하는 걸 수도 있고 미국 자체의 땅덩어리가 워낙 넓다 보니까 오히려 애플의 본진이 미국에서는 이러한 서비스 프로그램이 더 좋아서 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럼 한국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생각이 들까? 애플 본인들의 행보답지 않게 자가 수리 프로그램이 나온다고 해도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 느끼는 것보다 한국 소비자가 느끼는 것은 매우 다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 자국 브랜드이자 애플의 경쟁사인 삼성과 수리 서비스 프로그램에 대해서 당연히 비교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제가 경험해본 삼성의 AS는 진짜 많이 좋았습니다. 서비스 센터가 곳곳에 있어서 접근성 자체도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더 좋고 특히 수리 가격, 저는 항상 AS를 받을 때마다 합리적인 가격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도 애플을 너무 많이 경험해봐서 그런가? 예를 들어 애플의 경우 카메라 렌즈가 깨지면 뒷판 혹은 전체 리퍼를 진행해야 되지만 삼성의 경우 소비자가 원할 경우 카메라 섬이나 뒷판 전체를 교체함으로써 더 저렴하고 간단한 수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있죠.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고 애플의 경우 하우징이 너무 더럽고 흠집이 많아서 교체하고 싶어도 이게 돈을 줘도 쉽게 교체를 해주지가 않아요. 근데 삼성은 소비자가 원한다면 그러니까 돈만 지불한다면 쉽게 수리를 해주죠. 삼성 서비스 센터도 사실 완벽하진 않는데 적어도 국내에서는 애플이 비교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애플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내놓은 것은 좋다고 생각하기는 한데 애플의 자가 수리 프로그램은 한정된 대상, 수리 난이도, 아직 공개가 안 된 가격으로 유추해 봤을 때 여전히 한국의 삼성 서비스와 비교한다면 경제성이나 효율성 면에서 따라오기 어렵지 않을까요? 아무튼 제가 처음에 이 소식을 접하고 든 생각은 와, 그래도 소비자에게 수리할 수 있는 권리를 주어지는구나, 선택지가 더 늘어나서 좋다 였는데 이것은 제가 부품을 잘 알고 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활용을 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더욱더 환영을 한 것이고 솔직히 일반 사용자들에게는 크게 와닿지 않는 소식일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기본적으로 애플의 AS 정책, 그러니까 폐쇄적이고 불친절한 애플의 AS를 개선하는 노력도 동시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애플의 AS가 구렸으면 이 자가소리 프로그램을 발표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기뻐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말이에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며 이왕 이렇게 애플에서 발표한 겸 잘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는 것보다는 이런 거라도 하는 게 낫죠. 솔직히 이런 수리 서비스보다 가장 중요한 건 C타입 먼저 넣어줘야 된다.